울산 지역 신년 인사회가 오늘 울산의 미래 열정과 도전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4.11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과 예비 주자들이 대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오는 4.11 총선에서 남구을은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치열한 접전이 예상됩니다. 남구을 선거 판세를 분석했습니다. 속가 하락에 반발한 축산농민들의 항의 집회가 울산에서도 열렸습니다. 경찰 저지로 상경투쟁은 무산됐습니다. 각종 공공요금 인상에 이어 택시 기본요금 인상도 추진돼 시민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KTX 울산역 개통 이후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울주군 지역 할증제는 폐지됩니다.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 사기 행각을 벌여온 일당 35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이나 법규 위반 차량을 노렸습니다. 음주단속 예고제가 폐지되고 불시단속이 실시되면서 지난 연말 음주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울산경찰이 최근 2달 동안 모두 56명을 검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5일 목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 신년 인사회가 오늘 울산의 미래, 열정과 도전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네, 행사장에는 4.11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들과 예비 주자들이 대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김익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산의 지도층들이 한자리에 모여 울산호의 힘찬 새해 첫 출발을 알렸습니다. 지난해 수출 1,000억 달러 달성의 위협을 자축하고 새해에도 새로운 비전을 향해 달려가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지난해는 우리 울산이 수출 1,000억 불이라는 대위협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는 더 힘 모아서 2,000억 불 수출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갑시다. 기업과 울산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경기 침체가 예상되지만 KTX 역세권과 혁신도시, 강동권 개발을 발판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 스스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더 큰 잠재력을 민족과 역사에 전국 1위의 경쟁력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온 교육계는 우수 인력 양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산업 금융도시 울산, 교육도시 울산, 문화도시 울산으로 새롭게 올해 신년 인사회에는 4.11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과 예비 주자들이 대거 참석해 얼굴 알리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새해를 맞아 4.11 총선 후보군을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보수 진영의 턱 밑까지 진보가 추격하고 있는 남구 을편입니다. 보도에 선우석 기자입니다. 남구을은 지난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62%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를 거뒀지만 현재 한나라당 지지율은 28.1%로 떨어졌습니다. 또 김기현 의원의 의정활동을 묻는 UBC 여론조사에선 부정적이라는 평가보다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당 지지도는 떨어졌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긍정적 평가 비율과의 차이가 5%포인트 이내여서 김 의원의 공천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여야 양자 대결이 이루어질 경우 야권 단일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2.5%포인트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야권에서는 현재 통합진보당 김진석 예비후보만이 출마 의사를 밝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10년 남구청장 선거 당시 이 지역에서만 51.3%를 득표해 한나라당 후보보다 1,682표를 더 많이 얻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을 탈당한 무소속 허원현 예비후보는 일찌감치 지역구를 누비며 기성정치권에 등 돌린 민심을 얻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남구을은 보수 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한나라당 표심을 나눠 가질 가능성이 커 선거 초반부터 보수와 진보의 초박빙 승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선우석입니다. 한나라당 울산시당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공청 관련 유언비어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당 윤시철 대변인은 최근 공청과 관련해 각종 유언비어와 흑색선전이 나돌고 있다며 악의적인 사실을 유포한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속값 하락에 반발한 축산 농민들의 항의 집회가 울산에서도 열렸습니다.
경찰 저지로 상경투쟁은 무산됐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트럭에서 소를 내리려는 농민과 이를 막는 경찰들이 몸싸움을 벌입니다. 사료값 인상에다 소가 폭락으로 소를 키워봐야 빚만 늘어난다며 키우던 소를 정부에 반납하려는 것입니다. 축산 농민들이 상경을 위해 고속도로 진입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곳곳에서 마찰이 빚어졌습니다. 정부가 한미 FTA 등 축산 농가에 불리한 정책을 펼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게 축산 농가의 생각입니다. 도축장에 가도 이틀 3일 지금 이제 잠시 오면서 이 판매를 하는 일실정에서 소를 어디에 놔둬야 됩니까? 어차피 이거는 청와대에서 키워봐야 자기들도 알 거 아닙니까? 실제 1년 전 220만 원 하던 6개월 된 송아지 값이 최근 절반도 안 되는 93만 원으로 떨어진 반면 사료값은 20%나 올랐습니다. 사오고 사료값만 해도 약 550에서 600만 원 가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소 도살을 하면 500만 원 받으면 잘 받습니다. 때문에 사료값 지원과 소 30만 마리 수매 등 한우 산업 안정화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한우도태 장려금 300억 원 지원 방침을 밝혔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는 축산 정책에 농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운전할 때 교통법규 잘 지키셔야겠습니다. 무려 6년 동안 법규 위반 차량들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챙겨온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피해 운전자들은 신고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반 통행 도로에서 승용차 한 대가 역주행을 해오자 숨어있던 차량이 갑자기 나타나 들이받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한 차량이 불법 유턴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 속도를 높여 충돌합니다. 골목길에서 차량 한 대가 후진하자 일부러 속도를 내고는 후진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습니다. 과실 100%인 비보호 좌회전 차량도 범행 대상이었습니다. 비보도로로 진행할 때 멀리 떨어져 있는 차가 갑자기 범퍼를 받았거든요.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여 차례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5,400여만 원을 타낸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운전자들이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날 경우 경찰에 신고하기보단 보험사를 통한 합의를 선호한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제가 과실이 되니까 경찰에 신고해야 된다는 엄두를 못 냈죠. 과도하게 넘어진다든지 피해자가 먼저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한 번쯤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이. 경찰은 28살 김모 씨 등 일당 35명 가운데 24명을 입건하고 달아난 11명은 전국에 수배했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울산시가 KTX 울산역 개통 이후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울주군 지역 구간 할증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택시요금 인상도 뒤따를 것으로 보여 시민 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만여 명이 이용하는 KTX 울산역. 도심에서 이곳까지 택시를 타고 온 승객들은 같은 울산 지역인데도 할증 요금이 붙는 것에 불만이 많습니다. KTX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여기는 울산이기 때문에 울산으로 해서 시내 요금을 반영해서 할증이 되는 게 아니라 시내로 포함해서 할증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KTX 울산역이 울주군에 있다 보니 울주군 반천리를 지나면 무려 41%의 할증 요금이 붙는 겁니다. 택시 승객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울산시가 구간 할증제 폐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2,200원인 기본 요금을 3,000원으로 36.7% 올리고 141m마다 100원씩 오르던 거리 요금도 96m마다 올려달라는 택시업계 요구를 함께 검토하고 있어 택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신청이 이제 들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요금 인상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 용역을 거쳐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난해 시내버스와 도시가스 요금, 고속도로 통행료와 철도 운임에 이어서 올 들어 상하수도 요금이 크게 오른 마당에 또다시 택시 요금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 가게는 더욱 팍팍해질 전망입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자치단체별 새해 설계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중구편입니다.
중구는 혁신도시 조성을 발판으로 문화복지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옛 도심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구상입니다. 조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청 현관에 구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 조성공사가 한창입니다. 중구의 수건 사업이던 구민문화체육센터도 부지 선정을 마무리했고 올해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도 추진합니다. 지난날에 발로 뛰는 행정으로 주민에게 다가간 중구청. 올해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관광객을 모을 수 있는 아젠다 개발에 적극 나섭니다. 향기로운 역사 문화도시라는 슬로건으로 성안동 달빛 풍경 도시 만들기 사업이 닻을 올리고 문화거리 축제 등 축제의 질도 한층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하나, 둘, 셋! 특히 혁신도시를 발판으로 옛 명성을 회복하는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입니다. 혁신도시가 제대로 이제 안착이 되면은 우리 중구뿐만이 아니고 울산 전체가 변할 것 같고 울산의 새로운 어떤 도시 개발의 모델 케이스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울산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화 사회로 달려가는 중구다 보니 주민복지 확충과 늘어나는 복지 예산 사이에서 절충점을 찾는 것이 고민거리입니다. 이와 함께 수년째 표류하고 있는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중구의 해묵은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미디어랩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문방위 전체 회의가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과의 연계 처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미디어랩법 입법이 좌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미디어랩 법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문방위 전체 회의는 시작부터 파행을 겪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2시간 가까이 지연됐고 가까스로 시작된 회의도 한나라당이 KBS 수신료 인상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면서 미디어랩법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 승인하고 미디어랩법을 동일하게 논의를 하는 것이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고 여야 의원들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회의는 2시간 넘게 파행을 빚었습니다. 미디어랩법 제정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수신료하고 연계를 한 이유가 뭡니까? 그랬어요. 결국 오후 1시 50분 정회를 선언했고 3시 30분 속개될 예정이던 회의도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정회를 거듭한 끝에 잠시 뒤 밤 10시부터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속개된다 해도 또다시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미디어랩 법안이 KBS 수신료 인상안 문제에 발목이 잡히면서 미디어랩법 상정은 또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지난해 3차례나 매각이 무산됐던 남구 삼산동 성원 상대빌 주상복합 아파트를 인수할 새 주인이 나타나 매각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대한주택보증은 경기도 모 업체와 성원 상대빌 매각을 위한 수의 계약을 체결했으며 오는 7월 4일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최종 매각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계약한 시행사들이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져 매각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울산경찰이 지난 연말 음주단속 예고제를 불시단속으로 변경하면서 음주교통사고가 1년 전보다 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음주교통사고는 64건으로 2010년 같은 기간의 90건보다 26%가 줄었고 음주 단속 건수도 608건으로 1년 전 652건보다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지난 연말 음주단속 예고제를 불시단속으로 전환하면서 음주운전 자체가 줄어든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2달 동안 조직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모두 56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이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6명, 불법 영업 5명, 마약과 갈취, 도박이 2명씩이었으며 직업별로는 무직과 회사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 외국인 근로자에게 산재 보험금을 더 많이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돈을 가로챈 42살 김모 여인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손가락을 다쳐 장애 등급 10급을 받은 중국인 42살 왕모 씨에게
장애 등급을 7급으로 낮춰 3,800만 원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주군이 천상 5일장에 대한 강제 철거를 설 대목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울주군은 당초 교통체증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천상 5일장을 지난해 11월 중에 철거할 계획이었지만 12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2월 말까지로 연기했습니다. 울주군 관계자는 물리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철거 시한을 연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오늘 대한노인회 동부집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2천만 원 상당의 목도리 2,000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결연을 통해 현대중공업은 동구지역 경로당 57곳에 매달 쌀 2톤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지검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검찰의 청렴도를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5개 항목의 청렴생활 약속을 채택했습니다. 청렴생활 약속은 공정하게 수사권을 행사하고 부당한 지시를 하지도 따르지도 않으며 직무 관련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반구대 암각화를 3차원 입체 스캔 이미지로 재구성한 보고서 반구대 암각화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2004년 3차원 스캐너로 정밀 실측한 반구대 암각화를 3분의 1로 축소한 이미지와 이해를 돕기 위한 서파 및 관련 사진이 함께 실려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많이 춥습니다. 성경희 기상캐스터, 내일은 추위가 좀 풀릴까요?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매서운 바람 때문에 옷깃을 단단히 여미셨죠.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당분간 아침 기온은 계속해서 영하권을 머물겠는데요. 내일도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조금 오릅니다. 영상 6도가 예상되는데요. 다만 찬바람은 내일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벌써 신나는 주말 계획들 많으실 텐데요. 이번 주말은 대체로 맑아서 바깥 활동하기에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하지만 건조특보가 다시 발효된 만큼 화재 예방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 건강관리도 잘 하셔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계속 영하권에 머물고 낮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일교차가 매우 크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북동 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서해안 지방에는 새벽 사이 약하게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 해상의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된 상태입니다. 내일은 물결이 0.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당분간은 아주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으로는 계속 영하권의 기온이 예상되는 만큼 출근길 옷차림 든든히 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UBC 프라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SBS 스포츠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캐치, 오페라의 유령, 레미제라블과 함께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세계 4대 뮤지컬 미스 사이고. 전 세계를 감동시킨 불멸의 뮤지컬. 최고의 캐스팅, 40여 명의 출연진이 선사하는 화려하고 장엄한 무대. 2012년 울산을 감동시킬 세계 최고의 뮤지컬 미스 사이고. 놓치지 마십시오.